인생은 오늘, 그리고 앞뿐이다. 삶의 방식이란 어떤 게 무작정 좋다, 나쁘다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끝끝내 하지 않으면 무슨 일에서든 성공을 거두기가 어려운 게 인생이다. 역사 속에서 봐도 그렇다. 실현의 시기는 언제나 있었고 인간은 그 시련을 극복하는 프로세스 속에서 성장했다. 야구란 정말 인생과 똑같다. 사람이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냥 사는 인생은 없다. 나이가 들어도 그렇다. 항상 왜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라. 타협하고 후퇴하지 마라. 시선은 늘 앞으로, 미래로. 무엇이든 자기가 지금 베스트라는 확신이 들 만큼 열심히 하면 기회는 언젠가 오게 되어 있다. 운도 내 편이 된다. 야구나 인생이나 한시도 멈춰있는 순간이 없다. 순간순간의 움직임을 포착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은 똑같다. 그래서 인생에 나타나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인생이란 결국 순간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오늘, 내일 마주치는 순간들, 매 순간의 한 결정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 인생이 된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면 어느새 내일은 온다. 인생을 살아보니 기회란 흐름 속에 앉아있다 보면 언젠가 오는 것이었다. 그러니 매일의 순간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을 핑곗거리로 삼지 않았다. 내일이 있으니 오늘은 어떻게 되든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일이 와 있는 삶을 살고자 했다. 잠깐 동안 은행원으로 일해야 했을 때도 나는 묵묵히 내 할 일을 했다. 도장 찍기나 서류 복사 말고는 할 일이 없어도 매일 출근하고 열심히 일을 배웠다. 김성근한테는 무슨 일을 시켜도 해낸다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창현 씨의 눈에 띌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만약 그때 내가 차질을 비관하며 술이나 파마시고 은행에 있을 수는 없다며 당장 그만뒀더라면 마산상고 감독이라는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당장 즐겁든 슬프든 자신이 그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운 탓, 남 탓만 하며 비관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가 지금 베스트라는 확신이 들 만큼 열심히 하면 기회는 언젠가 오게 되어 있다. 운도 내 편이 된다. 매일의 흐름 속에서 자기의 베스트를 다해야 한다.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도록, 이번 공을 칠 수 있도록. 야구도 인생도 그렇다. 살아보니 똑같다. 그저 편하고자 한다면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든이면 언제 치매가 올지 모르는 나이다. 그래서 나는 틈틈이 과일, 나무, 꽃, 선수 이름 등등 적을 수 있는 것들을 혼자 노트에 적어내려 간다. 어제는 10개를 적었다면 오늘은 20개를 적으려 해보고 또 내일은 30개를 적으려 해본다. 트라이하고 트라이에서 한계를 높이다 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굵고 짧게 살아라. 요즘 선수들 중에는 안 가르쳐준다고 말하면 그냥 거기서 관둬버리는 경우가 많다. 아니, 가르쳐준다 해도 배우러 오지조차 않는다.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식이 없으니 아무리 가르쳐도 다음 날이면 다시 리셋이 된다. 누군가가 가르쳐준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의식도 없다. 그것은 세대 차이가 아니다. 배가 안 고픈 것이다. 세상살이를 하며 제일 약한 것이 남한테 날 해명하고 방어하는 사람이다. 끝장을 본 사람에게는 미련이 없다. 굵고 짧게 살겠다고 죽어라 연습하면 거기서 잠재 능력이 개발되고 비로소 꽃을 피운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나의 베스트다 싶을 만큼 연습했는데도 여전히 실력이 모자라고 도저히 못 살아남을 것 같다면 그러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니 더 빨리 다른 길을 찾아 노선을 틀 수 있다. 그래야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는다.
가늘고 길게 살겠답시고 어정쩡하게 해버리면 그 시간은 전부 낭비가 된다. 야구에서도 인생에서도 그렇다. 왜 마흔에 은퇴할 생각부터 하는가? 사실 나는 선수 시절에도 야구 감독을 하면서도 힘이 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단 한 번도. 그런 내게 다들 신기하다고 하는데 원래 모든 일은 힘이 든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의식이 생기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뭐래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했다. 사실 힘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 구석에서는 이 길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작부터 목적지에 곧바로 도달할 수는 없지 않은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는 걷기 쉬운 평야가 있는가 하면 산도 있고 바다도 있다.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르기 어렵고 그만한 고통이 있다. 시간도 걸린다. 힘든 게 당연하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제일 베스트는 힘이 들어도 힘이 든다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다. 힘들 때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왜 마흔이면 야구를 끝날 생각을 하는가? 쉰까지 야구를 하겠다는 의식이 왜 안 생기냐는 것이다. 오로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식뿐이다. 거기서 방법이 나온다. 그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나는 원래 부족하니까 이것밖에 못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은 살 의지를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은 전쟁터에 가면 죽게 되어 있다. 게다가 일터란 프로의 세계다. 프로의 세계에서는 젊은 세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양보를 할 필요가 없다. 힘이 있는 사람만이 남는 세계다. 뭐든 끝끝내 해내고 말겠다는 의식이 있어야 위기가 와도 돌파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법이다. 결과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벽에 부딪히면 부딪히자마자 안 되겠다. 칠에 겁을 먹어버린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도 머뭇거리며 스스로에게 제동을 건다. 과연 될까? 안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의심부터 하는 것이다. 일단 시도하고 실패하면 다시 고민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려내서 또 시도하는 것. 그것이 시행착오다. 시행착오 뒤에는 수없이 거듭하고 반복한 고민, 생각, 도전이 있다. 그러니 시행착오가 많은 인생이야말로 베스트인 인생 아니겠는가? 남들의 위로 속으로 도망가지 마라. 내가 발을 디뎌야 걸어갈 길이 생기고 나라는 존재가 생기고 나아갈 곳이 생긴다. 나는 남들의 위로에 위로받지 않는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동정은 한 번뿐이지 진심으로 동정하고 위로하던 사람도 한 번을 넘어 두 번, 세 번 실패하면 비난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렇다. 남의 위로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거기에 도취되어서는 더욱이 안 된다. 나는 위로를 받아도 그저 담담하게 흘려들을 뿐 거기에 위안을 느끼지 않았다. 인간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자기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현실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실제로 환경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다. 집이 가난하고 타고난 소질이 부족하고 머리가 나쁘고 몸이 다쳤고 탓할 것을 찾자면 손가락을 돌릴 곳은 무수하게도 많다. 그래도 해결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한다. 불평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없다. 그런데 왜 헛되이 시간을 허비하려 하는지 난 모르겠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나 혼자의 몫이다. 나는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댈 곳을 갖고 있으면 사람은 약해진다고 본다. 내가 강해져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남들이 아무리 그쯤 했으면 괜찮다고 위로해도 그것은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말일 뿐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쌓여 인생을 바꾼다. 포기한다는 것은 곧 기회를 버리는 것이다. 82세 현역 감독 김성근 에세이. 인생은 순간이다. 이렇게 책 표지에 써져 있는데 안 볼 수가 없겠죠? 누구나 나이를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쓴 에세이
특히나 삶의 열정을 다해서 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 이런 거 읽는 걸 좋아하는데 80대라고 하시니까 또 김욱 번역가님 생각도 나고 예전에 바둑기사 조은현 님이 쓰신 고수의 생각법 그 책을 읽을 때 들던 느낌이 나기도 해요. 저는 야구를 잘 모릅니다. 근데 자기계발서 읽는 걸 좋아하니까 오타니 선수 아시죠? 일본에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와 김성근 감독님의 이야기와 하는 말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에 이제 오타니 선수뿐 아니라 이제 다른 선수들의 이야기 인터뷰들도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 하는 말이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스포츠라는 게 좀 아쉽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힘들어지는 분야잖아요. 김성근 감독님이 왜 50살까지 40살까지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가. 근데 딱 오타니 선수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는 아쉽게도 그 기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50살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상상하기 힘들다고. 근데 뭐 그때 은퇴했다고 인생이 뭐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나 뭔가 열심히 했던 분들은 뭘 또 찾더라고요. 미국의 기업가 마사 스튜어트 아시죠? 그러니까 살림법, 요리법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50대에 데뷔를 하셨다고 해요. 얘기가 또 딴 길로 새고 있어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최근에 좀 안일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책을 읽고 좀 정신을 차리게 됐고 근성, 끈기 이런 걸 좀 집중해서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인생은 순간이잖아요. 오타니 선수도 그렇고 김성근 감독님도 그렇고 마사 스튜어트도 그렇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변화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10년 전이랑 지금을 생각해보면 하다못해 5년 전, 3년 전이랑 지금을 생각해보면 없던 게 생긴 게 정말 많잖아요. 근데 내가 단지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고집을 하면 정말 슬프지만 도태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고수해야 하는 게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계속 좀 귀찮고 피곤하고 두렵더라도 평생 배워나가야 하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리고 또 배우는 순간은 고통스럽고 새로운 게 또 되게 피곤하고 그렇지만 뭔가 기술이 습득됐을 때 내 인생이 확 변하는 경험? 삶 자체가 좀 달라지는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또 참 정말 배우길 너무너무 잘했다. 저도 평생 배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내년에 새롭게 배우고 싶은 그런 것들 있나요? 저는 일단 일을 좀 잘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음식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정신 차려서 알레르기 같은 거 관리도 좀 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생은 순간이다. 뭔가 설렁설렁 사는 게 마음에 차지 않을 때,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읽으면 정신이 번쩍 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